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족.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한 예정지 작업과 묘목을 식재하는 정식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년생 샤인머스켓 묘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봄에 과수원에 식재한 샤인머스켓 묘목을 키우고 수형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농사 용어, 주간 선정 관리, 수형 만들기, 주직 키우기, 동절기 준비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농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초는 가지 중간에 추가로 자라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적심은 생장하는 가지 끝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입니다. 전정은 과수의 가지를 자르는 작업입니다. 적심과 전정의 차이를 알아보면 적심은 가지의 생장 전 부분을 절단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전정은 가지의 끝부분을 자르는 것 이외의 다른 부위를 자르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속은 식물이 겨울철 추위를 버티기 위해 수액의 유동을 줄이고 가지 속에 겨울을 지낼 영양분을 저장하며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세란 나무의 성장하는 힘을 의미하며 길고 굵게 자랄 때 수세가 강하다고 하며 가늘고 짧게 자라면 수세가 약하다고 합니다. 생장점은 식물의 뿌리나 줄기 끝에 위치하는 조직이며 생장점의 활동으로 뿌리나 줄기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더욱 길고 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샤인머스켓 기역자 수형의 예시를 보면서 샤인머스켓 나무의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위별로 토양에서 주지유인선까지의 부분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에서 주지유인선을 따라 자란 가지를 주지라고 하며 주지에서 발생한 부초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용어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비는 비료나 퇴비를 사용하여 과수원 토양에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밑거름은 봄철 수액 유동 전이나 낙엽이 지고 난 후 수액 유동이 멈춘 시기에 퇴비나 지효성 비료를 시비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비라고도 합니다. 비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식물이 생장 중에 주는 비료는 웃거름 또는 추비라고 하며 주로 속효성 비료를 사용합니다. 비료의 종류와 성분별 효능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량작용은 두 가지 영양분이 토양에 동시에 존재할 때 영양분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영양생장은 식물의 줄기, 뿌리, 잎이 생장하는 것이고 생식생장은 식물의 생식기관인 꽃과 열매가 분화 및 발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영상을 시청하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기초농사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묘목의 주간 선정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묘목을 주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신초와 부초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가지를 선택하여 주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하는 신초와 부초는 적심하지 않고 모두 키우며 관찰하여야 합니다. 가지를 키우면서 새로 자라는 잎은 가지당 2개씩을 남기고 제거하여 가지당 잎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면 됩니다.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포도는 덩굴식물이라서 묘목의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간을 유인할 끈이나 기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묘목의 여러 가지들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다가 오른쪽 그림처럼 주간의 세력이 가장 좋은 경우에는 주간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간에서 발생한 부초들은 잎을 2개만 남기고 모두 적심하여 영양분이 주간의 성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주간의 세력이 약하고 주간 아래에 부초가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력이 강한 부초를 주간으로 선정하여 키워주면 됩니다. 이 경우 주간으로 선정된 부초를 제외한 기존 주간과 다른 부초들은 잎을 2개만 남기고 모두 적심해주면 됩니다. 선정된 주간을 주지유인선까지 키우면 되는데 이때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이 주간 생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로 발생하는 부초는 모두 잎을 2개만 남기고 적심하면 됩니다. 주간의 높이가 주지유인선 근처에 도달할 때쯤 주지유인선 아래에 40cm 이전에 발생하는 부초는 적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초들은 T자 수형을 구성할 때 주지로 사용하게 되는 주지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역자 수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간을 구부리다가 주간에 문제가 생기면 주지 유인선 아래의 부초로 주간을 대체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역자나 T자 수형을 구성하는 시기는 주간의 높이가 주지 유인선보다 40cm에서 50cm가량 높게 자랐을 때입니다. 다음으로 묘목을 처음 식재하여 키우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 품종 특성상 묘목기의 질소와 수분의 공급량이 많을 경우 무자랄 위험이 높아지므로 질소 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분 공급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묘목을 식재 후 초반에는 전년도에 저장해 놓은 양분을 사용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착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초기 성장이 더디다는 이유로 질소 비료를 시비하고 관수를 하게 되면 토양의 질소와 수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뿌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질소와 수분을 과다 흡수하게 되고 가지가 못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 식재 직후 초기 성장이 더디다는 이유로 섣부른 질소 비료 시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지 유인선 위로 키운 주간으로 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과수원에 많이 사용되는 수형은 크게 기역자 수형과 T자 수형이 있습니다. 기역자 수형의 경우 상목묘와 전목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비가림 하우스나 가운하우스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성목기를 지나면서 나무의 수세가 강해질 때 주지를 확장시키기가 T자 수형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농가의 대체적인 경향은 가운하우스를 제외하고는 기역자 수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자 수형은 가운하우스의 묘목기 수세가 강한 전목묘를 식재할 때 주로 적용하며 성목기 이후 주지 확장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역자 수형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지 유인선 위로 50cm 이상 자란 주간을 조심스럽게 굽혀 주지 유인선에 기역자 형태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무리하게 주간을 꺾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간이 꺾인 부위와 주지 유인선 사이에 10cm 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도록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꺾고 난 이후 꺾이는 부분에서 자라는 부초는 주지가 50cm 이상 뻗을 때까지 적심하지 않고 키워서 초기 잎수를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주지의 수세를 확인하여 꺾이는 부분의 부초를 관리하면 됩니다. 생장하는 주지의 마디가 길어지면 부초와 잎을 많이 남기고 주지의 마디가 짧을 경우 부초에 잎을 2개만 남기고 적심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주지의 꺾이는 부분과 주지 유인선 사이에 여유 공간을 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지가 자람에 따라 주간의 목질화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간의 키가 5cm에서 10cm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간이 목질화되는 과정에서 남겨둔 10cm의 여유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유 공간을 충분히 남기지 않았을 경우 주간이 목질화되면서 높이가 상승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꺾이는 부분에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저렇게 발생한 굴곡은 영양분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T자 수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자 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50cm 이상 키운 주간의 부초 중에서 주지 유인선 아래에 위치하는 2개의 부초를 제1, 제2 주지로 선정합니다. 이후 주지로 선정한 부초 위쪽에 주간을 적심하면 됩니다. 이때 주지 유인선과 적심 위치 사이에 20cm 정도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적심 후 선택한 주지를 주지 유인선 위로 50cm 정도 키운 후 양옆으로 굽혀서 주지 유인선에 T자 형태로 고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T자 수형을 형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자 형태로 유인할 2개의 주지를 선택할 때 선택 후에 주간의 적심 위치를 고려하여 주지 유인선에서 30cm 아래에 있는 부초를 주지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간을 주지 유인선에서 20cm 정도 여유를 두고 적심하는 이유는 기역자 수형과 동일하게 T자 수형을 형성한 이후 주간이 목질화되면서 5에서 10cm가량 키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T자 수형 형성 초기에 굽혀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초는 기역자 수형과 동일하게 적심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주지의 수세에 맞게 관리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목질화에 따른
주간의 상승과 조지 수세 조절을 위한 중간 부위 부초 관리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형성 후 주지 키우기와 동절기 준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